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수호의 의지, 법률 준수의 의지가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판단하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네. 그래서 묻겠습니다. 12월 3일 밤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헌 위법적인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통치할 수 있는 비상계엄 헌법에 근거한 법률에 근거한 통치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현재 그게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거와 관련된 이제 탄핵 심판이나 아마 재판이 진행되는 탄핵 심판과 상관없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뭐 개헌군 투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계엄은 뭐 헌법과 개헌법에 정해져 있듯이 엄격한 요건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요. 선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12월 3일 예,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한 행위는 헌법에 근거한 비상계엄입니까? 아니면 내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침탈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답변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정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위헌 위법한 행동이었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정확하게.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저는 선관위가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주장들 중에 선거 투표용지가 빳빳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기 때문에 그게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거를 설파하고 그것을 극우 유튜버들은 퍼나르고 그것을 정광훈 집회에서 세계로 집회에서 아직도 설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후보님 그럼 사전 투표 해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관 외에서 해보셨습니까? 관 내에서 해보셨습니까? 관 외에서 해보셨습니까? 관 내에서 했습니다. 내에서만 했습니까? 저는 관 외에서 자주 해봤거든요. 제가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의 투표입니다. 이것도 부정선거로 할지 몰라서 모의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관 내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런 투표용지와 이거 투표용지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투표함에 가서 투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접지 않고 그냥 봉투에 넣습니다. 물론 접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지 않고 봉투에 넣습니다. 왜냐? 인주감소 무효 투표가 될까 봐 접지 않고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인을 하고 이렇게 투표함에 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본투표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주가 묻을까 봐 저는 이렇게 접지 않고 그냥 살짝 말아서 넣습니다. 이것도 빳빳하지 않습니다. 개표할 때는 이건 다 빳빳한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부정투표라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거 무효 소송에서 다 졌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주장해요. 아직도. 나는 이거는 선관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여당 야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피를 빨아먹는 좀비들처럼 지금 독버섯처럼 번져가지고 지금 거의 3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묻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가해자한테 너무너무 저는 학대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현재는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PT 한번 보여주세요. PT 보여주십시오. 네. 물론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기소, 기각, 무죄, 불송치 이런 결론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아니면 지금처럼 내란 내전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저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법 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예,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네, 최근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세환 씨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PPT 좀 보여주십시오. 네, 김세환 전 총장은 퇴직 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2024년 3월 9일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후 8월에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고 1차 경선까지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언론 보도 통해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알고 봤더니 이분은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대 7구학번 동기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직전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했던 사람이 몇 개월이 지나서 아니면 2년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공직 후보자로 출마해서는 저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은 한치의 의심받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내부 윤리 규범이라도 만드십시오. 저는 직전까지 선거선거를 관장했던 사람이 특정 정당 후보로 좀 출마해서 하는 것은 저는 선거 관리의 공정한 굉장히 공정성에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요.